이게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게 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부종인데 부종은 결과고 부종이 올 수 있는 원인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짚어 나가야 돼요. 그럼 부종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산도가 높으면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것이 우리가 부종이다. 이럴 때 부종의 직접 원인은 산도가 높은 거다. 그러면 산도가 왜 높아졌느냐 또 이렇게 따져야지. 이게 생리이치의 연결고리죠. 자연계예요. 그럼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 근데 이제 산도가 높아지게 된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전신 전반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몸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도 산도가 높아지고 부종이 오고 또 높아진 산의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딱딱하게 굳고 또 강산의 영양분을 녹여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갑자기 산도가 높아지고 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도 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이 원인이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본질적으로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도가 높아졌느냐 또 하는 점과 또 삼천판에 판막이 말하자면 탄력을 잃었죠.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막이 우리가 4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폐 쪽으로 피를 심장은 여러분들이 공으로 연상하면 돼요. 심장이 이제 공이라고 생각하면 공이 이렇게 싹 수축을 하면 어때요?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앞쪽으로 빠져나갔지요. 이게 공을 또 다시 이렇게 팽창이 되면은 또 팽창되는 만큼 혈액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품을 적에는 앞으로 나가면 뒤에 쪽이 판막이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끌어올 적에는 앞에 쪽에 판막이 이렇게 닫혀줘야 되는데 안 끌려오는 거를 어거지로 끌어오고 안 빠져나가는데 무리한 힘을 하면 피가 딸려올 때나 앞으로 잘 안 맞아나갈 때기는 이게 무리한 힘을 받는 건 오히려 판막 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판막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그 판막이 이제 늘어져 탄력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혈류가 역류되면은 피에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전신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폐 쪽에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충분히 끌고 들어오지 못해서 피에 순환을 못 해주는 증세가 바로 승모판 역류와 삼천판 역류 이제 이런 증세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진 게 보태졌느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유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막이 기형적으로 잘못돼서 태어날 때부터 역류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심천생리학에서는 보통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잡거든요. 10세 이전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었는데 10세 이후에 발생했다. 아니면 한 7세 이상. 7세 이전까지는 이런 증세가 전혀 없었고 7세 이후에 있다면 이걸 후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면 치료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가 하면 어렵다. 근데 이제 막상 치료 과정에 들어가면은 조혈 기능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얼굴을 딱 보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얼굴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조혈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고 이 사람은 조혈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사유를 하면 금방 피부적인 합병증이 올 거다. 이 사람은 웬만큼 빼도 견딜 거다 하는 거를 판단하고 그게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 내용이 이렇게 짧게 오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포괄적인 것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되면 이미 사혈하기 전에 빈혈이 있는가 아니면 또 현대의학처럼 우리가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학은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는 당뇨 이렇게 다른 병으로 알지만 심천생리학에서는 적은 병이 연세적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면 이미 신장과 간, 췌장 기능이 떨어진 지가.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돌아왔네요. 요즘은 산에 나무 심는다고 상당히 바빠요. 지금 복숭아나무 한 올해 한 3,200주 심었고 한 15,000평 지금 핑크뮬리 심으려고 다음 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봄철 되면 항상 겨울철 되면 겨울에 바쁘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좀 무거운 내용이네요. 강직성 척추염인데, 먼저 질문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지 어느덧 7년째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나이 33세, 여성이 키 160cm, 몸무게 62kg, 먹는 약은 소염 진통제 2알, 위장약, 스테로이드 반알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점점 몸이 성한 곳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심천사일요법을 알게 됐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회를 몇 번 해봤는데 혈자리를 잘못 잡은 건지 효과가 잘 못 느껴집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류마티스 관절염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와 골반 등 전신기관에 염증이 생겨 굳는 질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저는 어디서부터 사혈해야 하나요? 자가 면역 질환인 염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몇 번부터 사혈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포도막염, 귀, 코, 혀, 구내염, 갑상선 부기, 저림 등등 요 근래 멀쩡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 뒤에서 머리로 가는 곳이 찌릿찌릿하고 답답해서 잠도 못 자고요. 저 아직 젊은데 운동도 하고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해도 아픈 곳만 더 생겨서 너무 답답합니다.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외에 코, 귀, 구내염, 부기, 저림 등등은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이 없다고만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질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참 이 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분의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병이 왜 오고 어떻게 하면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이거를 이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깔아야 될 거,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병은 아마추어 실력으로 가정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 지식을 받고 또 비용 부담도 상당히 되고, 제가 이게 한 30년, 35년 전에 이제 이런 환자들을 참 많이 접해서 해보고 마음도 많이 이제 아파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 임상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선행적으로 짚어야 될 건, 이 병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오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낫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를 이제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선 약을 먹을 때는 통증도 가라앉고 염증도 좀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가라앉고 이런 것도 좀 완화되는 듯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완치된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을 꼭 자신적으로 깔아둬야 돼요. 근데 제 공부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많은 시간 내가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난해한 병을 이게 3, 40분 만에 설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환자를 치료할 적에도 이게 상당한 이런 환자를 제가 치료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고생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분한테 내가 이제 기대를 거는 건, 나이가 아직 33세밖에 안 됐고 체중이 지금 이제 62kg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이 병이 아직은 손대기 늦진 않았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이게 어떤 병이냐고 하면은 아마 제 강의 들어보면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늘상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의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은 이 병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점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장과 다르게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사를 여과한다. 이게 이제 피를 맑게 정화하는 기능인데 사실은 먹어치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요산과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산도는 어떨까요? 자꾸 높아지죠. 그래서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는 장기가 담당해 있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있는데 혈질이 강산성화된 거는 우리 몸에서 그걸 해결하는 장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피가 썩은 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도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거는 또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산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시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산은 약산부터 설명해. 약산은 산소를 고갈시키고 중산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을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을 응고시킨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를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듣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약산과 중산 수치가 높아지고 또 이걸 바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혈질이 강산성화돼 버리면은 이게 녹이고 응고시키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도가 높아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키냐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되어서 말초 모세혈관에서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잇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직을 녹여버리면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염증 수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대의학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게 심천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강산과 동일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 강산을 해독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염증을 일으키면 항생제 먹고 통증이 오면 진동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이 있지. 그 강산을 해독하는 양리 기능의 처방이나 아니면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전 세계도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깔아두는 건 뭐냐면 이 병을 꼭 낫고 싶다고 하면 꼭 이분한테 좀 적극적으로 배워서 해야지 아마추어 실력으로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일반 이렇게 식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영양 칼로리가 아주 높은 걸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데 비용 부담은 상당히 되는데 내가 이 공간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또 한계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병이 너무 가벼워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제 이런 거 뭐 진단받은 지 뭐 한 5년 이내에 이렇게 치료해서 쉽게 낫는 병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셀 대로 세서 현대화학으로 도저히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뭘까? 그때 현대화학이 접근하는 방법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현대화학은 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지금 외형상 이분은 빈혈 증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빈혈이 온 원인은 뭐냐 이렇게 따지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영양물질을 녹이면 빈혈로 나타나고 또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을 응고시켜버리면 그게 혈액암이 되는 거고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백혈병이 되는 거고 또 뼈를 녹여버리면은 어때요? 류마티스 관절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여러 물질을 응고시켜버리면은 이제 말초모혈관에 있는 여러 물질을 응고시켜버리면 그냥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강직성 척추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어요. 혈질이 강산성화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망가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그 다음에 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과 간은 그대로 망가져서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거 그대로 놔두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예를 들어서 잇몸을 보면 염증이 생기고 따갑고 풍치가 생기고 이렇게 녹아버리면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쓰고 항생제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쓰고 통증이 오면 진통제 쓰는 시기로 산이 해독될 거냐 피가 맑아질 거냐 신장과 간이 회복될 거냐고 하면 아예 제로예요. 통증이 오면 진통제 쓰면은 일단 마취가 되니까 내 몸에서 통증은 지속되지만 본인이 안 느끼니까 좋아졌냐? 그게 아니죠. 그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신장과 간을 더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악화되는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답답하고 이제 이런 질병을 풀기 위해서 저도 어때요? 많은 노력을 하고 엄청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답을 찾겨놨는데 저 역시도 이런 병을 임상적으로 제 손으로 직접 많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절대 이게 쉬운 병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공부가 다 동원되고 내 공부를 다 배워서 이걸 체계적으로 야곱야곱 먹어 들어가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도 아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병을 치료할 때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할 때, 그게 제 말이 과장된 말인가 하고 어느 병원이고 우리나라 가서 최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 병 완치가 가능합니까 하고 묻는다고 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거지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동일해요. 왜냐? 정보화 시대는 전 세계 의술이 진단 시각이나 치료 시각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외국에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사혈요법이 50%, 200시간, 처방하기 50%, 200시간 하면 도합 400시간인데 이 많은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해달라. 지금 강사교육에도 200시간 교육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사이버 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전문적인 좀 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본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면 400시간이더라고.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적어도 내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하면 10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이런 거를 부작용 없이 이거 치료를 해낼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실력으로 이거를 자가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는 거는 힘드니까 이게 충분한 지식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걸 권해요. 그렇지만 이제 꼭 낫고 싶다고 하면 이 병이 왜 오고 이렇게 하면 왜 좋아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산을 어떻게 해독해야 되고 이미 굳어진 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지금 이미 빈혈이 있는 상태. 조혈 기능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 망가진 거는 조혈 기능이 망가진 거는 이건 어떻게 피가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그 원리를 알아서 정확하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지 아마추어 실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응급으로 이 병이 과연 그러면 내 논리가 낫을 거냐 안 낫을 거냐 이게 과연 강산이 해독될 거냐 안 되고 실험하는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산 해독제 한 번 먹을 때 한 150알씩 해가지고 하루 한 3-4번 이렇게 먹이고 철거시기만 보충시키면서 2가지 보충시키면서 응급으로 한 5회만 해봅니다. 5번만 해보면은 그 염증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내 공부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장기간 그 몸에 있는 어혈을 다 빼내고 우리 몸에 치료라고 하는 건 어때요? 지금 녹아 없어져서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게 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산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응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응고 못 시키게 해독하고 이미 응고된 걸 녹이고 이렇게 하고 빼내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인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런 병이 오는 이렇게 순서를 알고 근본 원인서부터 이렇게 치료에 들어가고 원인 치료와 결과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하면은 내 공부 동원한다고 하면 지금 나이도 젊고 체중이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이제 산도가 높아지고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제가 보면 소설 같은 얘기 가끔 하거든요. 우리 인체 세포도 생리치료 보면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먹는 것도 따로 싸는 것도 따로 생각도 따로 독자적 영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20조 마리 영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 거냐 모를 거냐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몸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시점이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삶과 비교해서 얘기 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을 경쟁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크게 보면 내 영혼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세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강직성 척추염이 이제 진행이 오래돼서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지면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우리 몸의 산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끌어모아서 산을 희석하려고 하는 노력, 또 염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수분을 끌어모아서 염분 농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 또 내 몸에서 어혈이든 생혈이든 300g을 바깥으로 뺐다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300g 물을 갖다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혈을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너무 이제 오래돼 버리면 이 수분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를 포기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들어오냐면 수분을 조절하려고 안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빼싹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척추 뼈고 뭐고 다리고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면서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움직임도 없고 관절마다 류마티드 관절처럼 붉어지고 막 모든 종합 합병증이 막 피부 짓무르고 하는 것까지 다 같이 오고 해서 이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62kg가 나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신장이 이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수분 조절도 하고 정상은 아니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3, 40분짜리 강의로서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과연 이것이 치료가 될란가 어쩔란가 제가 쉽게 비유를 할게요. 이 뒤에 문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포도막염, 귀, 코, 눈, 혀, 구내염, 갑상선 부기, 저림 등등 요 근래 멀쩡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내염, 혀 이런 데 염증 생기면 음식물도 못 삼키고 따갑고 물집 새끼고 피부가 짓무르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여서 이런 증세가 왔다고 하면 강산을 해독을 해야 그 녹이지를 못해요. 근데 강산은 우리 몸에서 해독할 장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걸 해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강산을 해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해독 성분은 피가 도는 데까지만 약성이 가지 피가 돌지 못하는 데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강산 해독제를 이럴 때는 그냥 150알, 200알 탁 먹어버리면 피가 도는 데까지는 산이 해독되면서 그 완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데는 어혈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피길이 열리면 해독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죠. 내 이론이 맞다고 하면은 그냥 응급사열로 몇 번만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이론이 맞은가 틀린가 이것만 실험하면 돼요. 신장과 간은 어차피 우연만 하면 회복됩니다. 이제 노력과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우연만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실험 하려고 하면 강산 해독제를 150알, 200알 하루 한 서너 번 딱 먹고 철거시기, 주겸소 이것만 먹고 한 5번만 실험 삼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하느냐. 이제 입 안만 해당한다고 하면은 39번, 18번 여기만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어혈이 나와버리면 여기만 피가 돌겠죠. 이게 5번 정도만 이게 실험 삼아서 뭐 5일 간격으로 5회만 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염증이고 이 통증이고 이제 이런 게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내 공부가 이 병을 치료하는데 정답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강산이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고지혈증이 되죠. 세포들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 혈전이 간의 말충무새를 막아버리면은 간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고 산소 부족이 겹쳐서 이제 간이 먹어지우지 못한 탄인산이 내가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칼슘과 철분과 지방 단백질과 혼합돼서 말충무새가 하면서 굳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강직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 돌덩이처럼 눌러보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야궁처럼 굳어버리는 증세라는 거예요. 마치 간경화로 간이 돌처럼 굳는 게 피부에서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신장, 간, 위장, 소장 다 치료해야 되고 또 이미 높아진 산은 해독을 해줘야 되고 이미 혈관이 막힌 건 빼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희망은 있다.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할 때 같으면 이제 이런 증사들 오면 제가 막 오히려 제가 힘이 납니다. 왜냐 이게 어려운 질병을 치료를 해내야 저도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임상할 때 한 30년 전에 이런 증세를 상당히 여러 명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항상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은 장기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게 약이지 우리 몸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자고 하는 기능이 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신장과 간에 있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어디라고 설명해요? 장 속의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 속의 유산균이 영양분을 만들어 놔서도 이분처럼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녹아 없어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결되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산은 내 몸에서 해독하는 스스로는 해독할 장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독해 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강산 해독제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임상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공부를 그런 병을 치료할 만큼 내 공부가 거기까지는 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음적으로 희망은 있다. 희망 버리지 마세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부작용을 안 내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조혈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혈 300g 빼고 수혈 500g 받고 어혈 500g 빼고 수혈 500g 받는다고 하면 피부족 안 와요. 그렇지만은 이케는 현실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맞지만 그렇게 사혈할 때마다 수혈을 할 수가 없고 또 수혈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영양분이 녹아서 사혈하기 전에도 이미 빈혈을 가지고 있을 건데 피부족이 더 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한데 나는 충분히 이런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명을 완치를 이렇게 시켜본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해도 이제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식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게 이게 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이 병이 깊다는 것은 피가 썩었다는 얘기고요. 그건 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산소 부족이 위나 장을 무력화시킵니다. 왜냐? 위세포도 장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고 싸고 숨쉬고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혈액 속에 영양분도 없지 산소도 없으면 어때요? 장 무력증에 빠지면 음식을 먹으면 위나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소화 자체를 못 시키면은 먹는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야곱야곱 급하면 수혈이라도 어쩌다 이제 처음에 기초 체력을 만들 때 수혈이라도 한 2번 받으면서 시작을 첫 단추를 끼면서 경험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공부를 어느 정도 배우시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나이도 이렇게 아직 30대면 한참 때인데 이런 병으로 이렇게 실망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을 이미 저는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저도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기존의 방법에서 좀 새로운 각도로 좀 접근해라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과연 희망이 실제 내 논리가 맞나 한번 안 맞나 보려고 하면 철분보치기, 철거시기 첫째 조건, 그리고 강산 해독제, 그리고 염분 보충 요걸 하면서 응급사열로 5일 간격으로 5번만 해보고 지금 염증이나 통증이 가라앉는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고치는 식으로 이게 낫는다는 확신을 고치고 있으면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 가지시고 1차적으로 섣부르게 사열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지금 조혈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망가져서 남들은 웬만큼 빼도 쉽게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쉽게 안 떨어지고 체력이 쉽게 안 오는데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증세가 순식간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보사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거 꼭 주의하시고 아직 섣부른 저기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임상 정도 하면은 하루 한 200에서 300g 5일 간격으로요. 그 정도. 이게 항상 200에서 300하고 높은 자리하고 낮은 소리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 말뜻도 잘 이해하면 돼요. 200에서 300, 300에서 500, 500에서 700 막 이렇게까지 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소리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항상 솜이 빨아먹는 피는 혈관을 따라서 도는 피다 생각하시고 못 빨아먹는 피는 말초모혈관에서 하수도 찌꺼기처럼 멈춰있는 혈액이다. 근데 이제 사회를 하다 보면 솜이 빨아먹는 피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한참 지나서 이제 하다 어느 시점에 가면 생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혈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솜이 빨아먹는 피가 많이 나올 때는 낮은 자리의 숫자를 빼라는 얘기고 솜이 빨아먹는 피가 없고 덩어리 피만 나올 적에는 높은 자리를 빼는데 그 대신 300g에 철분제 2앰플, 500g에 2번 사흘 한 날 2번 맞고 하루나 쉬었다가 또 2개 맞아줘라. 그러는 게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이걸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려운 병일수록 더 하고 싶어서 공부할 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병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해줄 때 같으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고쳐주면 그냥 그걸로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현실은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가 내가 지금 손대주면 여러 가지 말썽이 나서 해줄 수도 없고 안타깝게도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오직 답답하면 책의 맨 위에다 뭐라고 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는 자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원본구는 자신의 병은 자신의 고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강하다고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 말이나 같으니까. 그래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에 있는 학문들이 이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치료의 정답이라고 하면 이 병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고 그러면 뭔가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공부는 기존의 학문하고는 다르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저도 그걸 어필하고 싶고요. 기존의 학문하고 다르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되고 나서면 또 내 공부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또 내가 해도 이런 병들이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악화된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해보면 잘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초창기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할 적에는 내가 이 정도 고치면 의사들은 얼마나 병을 잘 고칠까 했어요. 산속에도 독학공부로 공부한 사람도 이 정도 쉽게 고치는데 현대학이 왜 못 고치나. 근데 자꾸 이제 산속에 있어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을 와서 얘기해주고 들어보다 보니까 내가 꼴짝에 앉아서도 우리나라 전국 구석구석에 어떤 사람이 어떤 치료하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게 됐다고. 그 알고 보니까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다 결과에 변화가 있는 약성으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병원 진단받으면 영원히 그냥 전 국민이 환자가 될 거다. 책에다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한번 이 공부를 배우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제 입장을 얘기할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을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공부가 400시간이나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낫더러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힘들고 나 역시도 오직하면
35년 동안 핸드폰이고 옛날에 삐삐 때부터 갖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순 사람이 샴푸한다고 노력해야지.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저 자신도 이게 노역이거든요. 그래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게 강의를 해서 내보내는 거는 이제 이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아우르쳐서 이제 기초 공부를 마치고 강사 교육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난치병들 치료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교육하려고 지금 학교도 설립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 그렇게 위안 삼고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근데 한마디 충고하는 거는 절대 이런 병에서는요,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생선회, 육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소화시킬 때 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세가 빨리 악화됩니다. 심지어 채소까지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칼로리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운동을 많이 하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 정도는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운동으로 몸을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혹사해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주는 대로 한번 될란가 안 될란가 그렇게 해서 가까운 배우면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실험 삼아서 그렇게 이렇게 몇 번, 한 5번 해보고 아, 이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반응이 오면 본격적으로 배워서 우리 동호회는 의사가 아닙니다. 치료를 해줄 수는 절대 없어요. 치료를 부탁하면 어디든지 다 반대할 겁니다. 이건 배워서 자기가 노력해서 배워야지 배워서 자기 건강관리. 근데 신천생리학이 뭐예요? 오늘 배우면서 오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거 한다고 떼돈 벌던 것도 아닌데 자기 그 중환병을 이거 하다가 안 낫는다고 시끄럽게 하면 그거 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샴푸하고 세상 공짜 없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건강 관리하려면 스스로 노력해서 이거를 배워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올바로 배워놓으면 어때요? 가족들 전체 건강을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직 희망은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 체중이 이제 쭉 빠져서 신장에 이제 수분을 보충하는 걸 포기해가지고 체중이 쭉 빠져가지고 한 뭐 40kg대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굳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혈액 속에 산소가 오기 때문에 뭐를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도 손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산하는 식품을 소화 못할 정도 되면은 사혈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 거기까지는 악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쉽진 않아도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튜브에 질문이 있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네,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나이 56세, 몸무게 59kg, 키 1m 59네요. 당뇨약 먹은 지 3년이며 콩팥에 깨알 같은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혈하면서 양약은 계속 먹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그 사실 이게 당뇨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 당뇨약 먹은 지 3년이며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이해하세요. 제가 강의 들어보면 당뇨로 진단 받은 지 3년 이내, 5년 이내면 당뇨병 자체가 완치가 가능하다. 근데 당뇨병은 처음부터 당뇨병만 오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 만성피로가 오고 약간 비만이 오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전이 생겨서 그게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그러면 어때요? 고혈압이 되죠. 그 다음에 당뇨가 옵니다. 그러면 당뇨가 왔다는 것은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상태가 되면 몸에 혈전, 어혈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혈전이 특정 부위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부위만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은 것이 바로 콩팥이나 이 간에 작은 혹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산의 농도를 희석시 수분을 끌어모은 게 이제 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제 이론은 제가 이제 무록,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암 이거를 산도가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 산도 8이 되면 암이 되고 산도 7이 되면 섬유종 간경화가 오고 담석이 생기고 그 6이 되면 섬유종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도가 더 높아지면서 응고물질이 다르고 병명이 달라지고 난치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아직은 되돌리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지금 조혈 기능이 내 얘기대로 먼저 신장부터 기능으로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혈 기능이 상당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뇨병 자체도 고혈압이든 고혈압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고혈압 당뇨가 동시에 치료가 되면서 간이나 신장에 있는 물혹이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육만 배우고 가면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병 역시도 현대학의 완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심지어 생리학만이 이걸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내가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그러니까 100명 하면은 이게 프로테지로 나눠보면 100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한 70%는 한 1년 걸리고 한 25%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한 5%는 한 2년 걸려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도 완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현대학으로는 도저히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데 우리는 완치가 되는데 제 이론은 치료라고 하면 어때요? 고혈압 있으면 고혈압도 치료가 돼야 되고 당뇨 있으면 당뇨도 치료해야 되고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도 치료가 되면서 이런 물혹도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지. 물혹만 없앨 수 있느냐, 당뇨만 치료할 수 있느냐, 고혈압만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약도 뭐고 완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이 답답하고 이 새로운 시각으로, 그래서 이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기는 사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이제 의료인들을 데려다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건강 타운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신전 생리학의 제가 이제 창시자고, 전 세계에서 순환기 계통의 징계에서는 어디 가서도 저는 제가 1인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못하면 할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오는 건, 수술하는 건 내 분야가 아니지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의료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러 올 때 이 본사에 오면 와서 그래도 마음 편해 놀다 가고 구경하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제가 거의 쉬어보지 않고 일한 시간을 따지면 17년입니다. 아침에 날 새면 나가서 어두워지면 들어오고, 그래서 시간 나면 본사도 와서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해보고, 괜히 내가 뭐 숨어서 무면허 의료나 행위나 하고 환자나 치료하고 이거 아니에요. 현대 잘못된 의료 지식의 고정관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파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파랗게 보인다고 하는 게 맞고, 빨간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은 빨간 안경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란 안경, 노란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같은 몸이라고 해도 어떤 질병을 새로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게 신전 생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 좀 위안이 됐나요? 용기 내세요.